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인사를 했는데 겁나 파격적이었던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 코스피가 장중 3,100선 돌파. 3,000 넘은지가 며칠 안 며칠 만에. 이러면 곧 5,000. 3,200. 진짜 5,000 되겠어요. 이렇게 가고. 5,000 곧 가겠죠. 진짜 5,000. 그 젠프 그 약속 지키신다더니 진짜 하나하나 따박따박 다 하고 계세요. 이게 이재명 매직인 게요. 윤석열이는 그렇게 안 됐어요. 지금 이게 3년 9개월 만이라면서요. 3천 넘었던 게 3년 5개월 만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 막 시간을 막 앞당기고 있어. 이거 보면서 진짜 경제는 심리구나. 맞아요. 그 생각했어요. 네. 그 특히 지금 중동에 전쟁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이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였다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막 이스라엘에 파병 보낸다고 이랬을 것 같아. 진짜로. 싹 망하죠. 예. 뭐 나토 간다 그러면서 뭐 트럼프 만난다 내가 파병 보낸다 막 이따위 짓 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이재명 정부에서 너무나 다행이었다. 그러니까 주식도 오르는 거죠. 여러분 뭐 제 주식이 올랐는지 관심이 많으신데 잠깐만 3전 올랐다며요. 오늘. 3전 오늘 4.3% 올랐지만 엄청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주식은 아직 3분의 1 토막에서 올라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아직 올라올 거예요.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라 네.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전문가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주식이 떨어지는 건 굉장히 쉽고 올라오기 맞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근데 전체 코스피 지수로 보면 사실 본인들 주식 회복하는 날 머지 않았다. 가다 보면 곧 된다.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 집도. 네, 맞아요. 자, 이 얘기 있어 기대 심리가 앞으로 떨어질 일이 없을 거야.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사고요. 그러면서 조정을 막 합니다.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고 올랐다가 조금 떨어지고 네.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4천 돌파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기록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4천까지 가기 전에 큰 이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을 통과시키게 되면 그렇죠. 곧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코스피는 또 새로운 고점을 찍게 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 그 국무회의가 또 있는 날이잖아요. 이제 총리가 임명되면 이제 나눠서 하면서 업무량이 좀 줄어들긴 할 텐데 수석 보좌관 회의 수보도 이제 하루는 대통령이 하루는 비서실장이 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한데 빨리 이제 국무총리를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그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이제 내일이 6.25잖아요. 6.25에 뭐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히 보상해야 된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야, 늘 하시는 말씀. 그리고 평화가 밥이다가 그 구호가 현실이 지금 됐다. 왜냐하면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보다시피 그리고 물가 대책론이 취약층 피해 가중 않게 세심한 배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이제 사실 뻔한 이야기니까 오늘은 제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그 제가 모르는 게 많아서 회의가 늘어지고 있다.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근데 나 이 말이 왜 이렇게 감동적인 거야? 대통령이 다 알 리가 없잖아. 그 책한권 읽고 늘 다 아는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 보다가 이건 너무 대조적이에요. 한 번은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 것 같은데. 그 세상을 표피로만 알게 되면 그런 사람이 리더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구석도 있다는 거를 다각적으로 볼 수 있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똑똑해도 모든 부처 업무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은데 본인이 갖고 있는 행정에 대한 박식한 지식과 이걸 접목시키면서 해결책까지 내잖아.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길어지는 거죠. 야 진짜 대통령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은 뭐 10분 만에도 국무회의 끝난 적도 있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59분 혼자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건 술주정하는 거죠. 혼자서. 그게 무슨 국무회의입니까? 그 보고서는 절대 안 보고. 안 보고. 흰 백지 들고 있고. 그러면서 읽고 있어. 뭐야 초능력자야? 그러니까 뚱뚱한 이명박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거 해봐서 하는다고 해가지고 지 혼자 수사해봐서 하는 거. 1시간 중에 50분을. 남자 박근혜? 자.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 단독 보니까 취임 30일 기자회견 하겠다. 이게 스피디야. 뭘 100일까지 기다려. 왜 이렇게 성격 급해요? 이게 원래 강조하셨던 소통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취임 30일 이건 저는 기자회견은 늘 상시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한 기자회견도 100일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냐. 그동안 지금 2주 동안 윤석열 3년 동안 한 성과보다 더 많은 성과들을 지금 이뤄내고 있는데 할 얘기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너무
너무 스피디하니까 못 따라가는 정도. 맞아요. 네거티브를 못한다. 진짜 아니 우리 화요일에 멤버였던 김남국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일 겁니다. 김남국 기회는 아직 있다. 돌아올 기회가 있다. 자리 비워볼게. 지금 저 마차님 자리가 김남국 자리잖아요. 돌아올 기회가 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 같으면 특히나 문정부 초기에 뭐 청와대 가고 싶어서 다들 안 달랐었거든요. 지금은 별로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사당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가면 죽는다. 우리 방송만 좀 차분하게 해도 우리 국정 운영의 동반자인데 그럼요. 굳이 그렇게까지 개고생할 이유가 있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제 그 장관들 얘기 잠깐만 해보려고 그래요. 어제는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서 세세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안규백 의원, 제가 안규백 의원 가끔씩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시라고. 근데 안규백 의원이요, 이제 국방위원회만 한 국방위원회 통이잖아요. 근데 네. 저 양반이 군대에는 당기사병 나오신 분이에요. 당위시래매요. 방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거 보면 별 달았던 뭐 별 4개나 별 3개가 국방부 장관 한다는 걸 깬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일반인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데는 군인들의 내란과도 연관이 있지만 맞아요. 예. 저렇게 되면 자기 인맥이라는 게 없잖아요. 군 내에. 그러다 보면 문민 국방부 통제를 할 수 있는 네. 진짜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외국에서도 여성이 국방부 장관 하기도 하고 꼭 군대랑 네.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군인 그 국방 정책을 다 그러니까 전문하는 분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희한하게 뭐 박정희 때 뭐 육사 출신들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일어나고 쿠데타 일어나고 그리고 끊어낸 거죠 사실. 우리 이번에 이통 젠프 네. 처음에 대통령 되시고 천방 쪽에 가셔가지고 시찰할 때 모습 보셨어요? 군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게 문민 통제를 강조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 네. 모습 기억 못 하시죠? 역대 그랬던 대통령이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선임하신 거지. 그러니까 지금 유명하신. 국방부 장관을 민간 출신으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이거 어마어마한 파격인데 이슈가인데 진짜.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파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뭐 댓글창에 대동고냐고 하시는데 아니고요. 서석호. 소속건데 대동고 이렇게 송영길. 되면 현수막 바로 걸려요. 네. 학교 그러겠네요. 정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동영 의원 통일부 장관은 이건 참 재밌는 구석이 있죠.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 되신 건데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 네. 야. 이거를 이제 임기 내에 추진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네, 정상화해야. 그러면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우리 저 사업하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 근데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요. 정동영 의원이 경선하기 전에 반향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동영 대선 후보의 팬클럽 회장, 정통들 회장이었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출판 기념회 할 때 정동영 의원이 했던 발언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개천에서 난 욕 맞지요? 여러분 11년 전입니다. 그런데 개천에서 난 용은 꽤 있습니다, 한국에. 근데 저만 용되고 나서는 개천을 모른 척하는 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용에 비하면 12살의 성남에 와서 이 개천 바닥에서 용이 된 이재명은 그 개천을 바다로 만들어서 누구나 다 용이 안 돼도 행복한 세상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성남시장을 거쳐서 다음엔 경기도지사도 좀 하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때 이재명은 저의 비서실장이기도 했고 정동영을 통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도 했는데 나중에 이재명과 통하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를 제가 해볼 작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감동이에요. 예언가죠. 예언가다. 성남시장도 한 번 하고 경기도지사도 한 번 하고 대통령도 한 번 해야 된다. 와. 야, 진짜 예언가야. 쪽집 계시네. 근데 우리 정동영 저 장관님 지금 장관 후보자님 저 11년 전이랑 지금이랑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요. 네. 이것도 놀랍네요. 훌륭하신 분이세요. 어제 같아요. 그죠? 네, 하나도 안 늙으셨어. 너무 야, 멋져요. 이렇게 정치에서 사실은 대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끝나고 나서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끊기다시피 했다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
저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경선에서 이겼다는 썰이 있어요. 아,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건 정동영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 현직 기관사로서 김용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기관사を이렇게 운전하는 그 과정에서 너 장관이야 통보 받았다는 거잖아요. 진짜 이거 영화 아니에요? 영화? 진짜 영화 영화의 한 같아요. 장면? 네. 와 어떻게 그러지? 야, 저는 김영훈은 보면서 진짜 야, 감동이었어요, 손영공 어제. 출신이 대통령이 된 나라에 지금 현재 기관차를 몰고 있는 기관사가 노동부 장관에 임명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율이 야, 있더라고. 이것도 저 민간인 국방부 장관만큼이나 파격적인 그렇죠. 엄청나게 파격적이죠. 예. 그때 새날 나왔던 장면인데 아, 출연도 하셨구나. 그게 팟캐스트 영상이 없던 시절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현직 노동자 심지어 이제 민주노총 출신이라고 어제도 제가 뭐 어떤 관련성이나 이런 걸 네, 설명을 네. 좀 드렸었는데 난리가 난 상황이긴 한데요. 사실 그게 맞잖아요. 저 윤석열 정권 같은 때 그렇죠. 환경 파괴론자가 환경부 장관하고 여성부 장관 뽀갤런 사람이 장관하려고. 노동을 탄압하는 사람이 노동부 장관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직전 노동부 장관이 김문수란 사실. 심지어 그 김문수 후보의 그 장관의 와이프도 노동자를 비하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예. 노조를 비하했죠. 네, 노조 비하했죠. 멋있잖아요. 아, 멋있다는 것보다는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 지금 장관 발표 났을 때 본인이 열차 운행 중이어서 핸드폰이 차단돼서 연락을 못 받았었다. 아. 이것까지 너무 감동이더라고 진짜. 야, 에뺨인 거죠. 네. 진짜로. 자, 오늘도 나님 푸나이도 갑자기 장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우리 통님 전화가 오면 안 받을 거예요. 장관하기 싫어서요? 이 핸드폰 기능 중에 하나가 네. 전화가 오잖아. 받기 싫잖아요. 뒤집어 놓으면 전화가 끊어져요.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근데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 지금 정말 누가 어떤 분이 새롭게 뭔가 입각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비밀 보장이 너무 잘 돼 있어. 네. 그래서 진짜로. 바로 전화 올지 모릅니다. 우리 근데 푸나님. 문제는 이 사람들한테 누구 직전에. 죽일 일 있어? 단일화 하셨잖아요. 근데 이미 단일화 하셨어요. 아니, 아, 그래요? 네, 우리 대통령 같은 단일화. 사람들이 그나마 진영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그런 욕심 없어서 그런 거야. 왜 그래? 아니 욕심 낸다고 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저 그러니까. 기관사님도. 네, 맞아요. 젠프가 그리고 판단하셨다. 어저께는요. 네. 국회에서 송미령 명예수 장관 있잖아요. 국회에서 한참 민주당이 까고 있었어. 근데 유임된 거야. 그것도 진짜 이것도 파격이다. 직전에 본인만 알게 되는 네. 아니 본인도 몰랐던. 본인도 상당히 당황했다. 당황하겠다. 근데 잘릴 줄 알았는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송미령 뭐 포함해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윤석열이가 임명한 몇 안 남은 내란 의원들은 다 그냥 그만둘 거니까라고 대충 한다는 거예요. 송미령은 되게 열심히 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12.3 비상계엄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손에 꼽은 인사 이런 측면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논란은 뭐냐면은 송미령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데 양곡관리법을 반대했던 거.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하게 발언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권 교체하는데 같이 했던 뭐 진보 당등 쪽에서 굉장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 같고 오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네, 그렇죠. 적임자 찾아내면 되는데 네. 뭔가 샘플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 뭐지? 내 취지와 내 생각에 동의해주면 누구나 임명될 수 있다라고 약간 뭐라 그러지? 미끼 던지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한 네. 단면 탕평이 어떤 것이고 실력이 중요하다는 게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저 농림부 장관 임명 이후에 보수 쪽에서 정말 다들 당황스러워하고 놀라워하면서 이재명 무섭다 이런 말이 그리고 나오더라고요. 그제서야 송미령이 누구냐 자기도 찾아보고 있더라고. 그 반응을 원하셨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상황으로 바로 국무회의를 그들과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니까 우리가 지지한 우리가 허를 찔리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방통위 한상혁 찍어내고 이런 것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는 완전 반대로 유임하니까 오히려 더 큰 메시지, 좋은 메시지가 민주당 나가는 뭐지 급당황. 네. 송미령 막 까는 서로 거야. 당황해. 자, 서로 당황. 어제 우리 통이 이 이야기했다잖아요. 준비된 사람이면은 어느 정권 사람이라도 기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좀 나았었나 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길어야 한 1년? 그러면서 서서히 그 자리를 잡겠죠. 예.
재밌지 않아요? 양곡관리법 반대했던 장관을 입장이 급 바뀌잖아요. 어느 그릇에 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물 같은 사람인가? 내가 봤을 때 저거 형벌일 수도 있어. 국무회의 4시간 해야 되는데 아씨 그만둘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 형벌보다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입장이 바뀌면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거라고.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민의힘 지지하면 내 나란 사람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송미령은 양곡관리법 반대했다가 찬성해야 되는 입장이면 형벌이지 뭐겠어. 일부러 벌 주는 자,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권 교체 같이 하셨던 분들 입장에 서운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너무 노여 마시고요. 잠깐만 지켜보시자고요. 저도 오래 갈 것 같지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화제가 됐던 장관 후보자는 아마 강선우 의원이 아닌가 싶은데 강선우 의원이 가족학 박사입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학 박사야. 그리고 굉장히 젊죠. 네. 78년생이 이제 장관님이 되셨어요. 야.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 국민 추천제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추천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미담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강선우 의원의 시그니처는 뭐냐면 권리당원에서 시작했다. 네. 맞아요. 일반 그 인터넷으로 당원 가입 영입 시작해가지고. 인재 예, 예.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권리당원으로서 시작해서 이 자리까지 오르는 아주 입지능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맞습니다. 발달 장애야 엄마잖아요. 실제로.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이게 여가부에서 이름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성평등 성평등 가족부 이런 가족부. 식으로. 네. 자, 축하드리고요. 제가 축하를 개인적으로 전했더니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장관하는 게 축하받을 일은 사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번에 확대 이제 여성 가족부에서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면 이제 이대남이라고 해서 20대 남자들이 민주당에 왜 등을 돌렸는지 또는 뭐 이렇게 진보 쪽 생각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주는 그런 부분을 정책으로 좀 이어주십시오라고 부탁도 드렸어요. 맞아요. 자,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지금 다른 분들 다룰 만한 게 많은데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화제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인선일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한 번 더 들여다보니까 너무 훌륭한 인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규백 국방과 네. 김영훈 노동은 굉장히 파격적이죠. 맞아요. 굉장히 파격적인 거다. 예, 송미령까지. 그러니까 어제 한 11명인가가 11명. 한꺼번에 딱 나오니까 이게 어디서 정신이 없더라고. 뭐야 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언론에서 네거티브가 없어져. 그러니까요. 누구 하나 깔 수가 없어. 응답 폭격. 당황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비슷한 이야기 좀 해보면은 그 라토 안 가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좀 골 때리는 상황인데 재밌더라고요. 지금 호주도 저 뭐 있잖아요. 이 시바는 한국의 이 대통령 안 가니까 자기도 안 간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명분이 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송원석이가 뭐 중국 러시아 편향 노선 때문에 나토 불참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내가 봤을 땐 쟤들은 악의적인 것도 있지만 무식해서 몰라서 그래. 맞아요. 오직 미국. 근데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결정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아침에 종편에서 까면 오후에 나 안 가 이래 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데 야 트럼프도 가고 일본도 가고 다 한다는데 너는 왜 안 가?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일본 안 가, 호주 안 가, 트럼프도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깔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사과를 했어야 돼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국익을 위한 거였구나라고 최소한 본인들이 태세 전환을 할 때 좀 빠르게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본인들도 국익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기만 들려고 하는 그 성명만 내고 나서 지금 수습이 안 되는 거야. 저 같으면 바보짓 안 하고 그냥 전체 국제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뭐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한마디만 내도 맞아. 국민들이 같이 동조해주고 박수 쳐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게 있어. 모지라. 정치를 윤석열처럼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임기 내내 뭐 했냐면 구구들을 위한 발언, 네. 구구들을 위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성원석이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내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 한 1년 정도는 뭐 이후 예화를 불문하고 협조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토를 가네 안 가네 하는데 뻘쭘해졌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또 간다 그러면 가는 대로 또 뭐라고 할 거예요. 가가지고 만약에 트럼프를 만약에 못 만났다, 1대1 회담 못했다, 그럼 또 빈손외교다, 왕따 가서 외교다. 왕따 당했다, 뭐 그 짓 하려고 지금 또 이렇게 시비 거는 거 아닙니까? 다 압니다 국민들은. 자, 오늘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통령이 해수부를 12월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라 이렇게 지시를 왜 이렇게 했어요. 빨라? 저 이거 박수 좀 혼나. 인천은 싫어해. 해수부가 약간 잔머리를 굴렸었어. 오늘 25년이잖아요. 네.
7년까지인가 이전할 준비를 하겠다라고 네.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네. 이걸 드린 거야. 안 돼. 12월까지 가. 이렇게 된. 아니 그래서 해수부에 실제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집을 어디다 구해야 되는지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해수부에 네. 친구가 둘이 있거든요. 빨리 이제 결정해 주시고 똑같은 연락 오늘 두 번 맞아. 받아서 네. 어떻게 해야 돼? 부산으로 가야 돼. 옮기세요. 어떻게 해야 돼? 옮기세요. 갈 거면 빨리 가라. 네. 그랬죠. 그게 부산이 이제 지금 그런 너무 거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에서는 또 이제 해수부 옮겨간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세종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 추세면 대통령 집무실 바로 갑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와 진짜. 내가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스피디였습니다. 키아누 리브스. 아 근데 너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말 효능감 최고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민주당 새로운 원내 지도부를 딱 초청을 했는데 그래요. 저기 계실 때 저 용산 앉아 좀 누리고 나오세요. 사우나 뭐 그 다 있나 모르겠네요. 저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네. 네. 진짜로 다 아는 사람들이네요. 부럽습니다. 어저께 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임기를 마칠 때 지지율이 더 높은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어제 기준 여론조사 꼭 같은 경우는 70 넘은 여론조사도 있고 지지율이 일반적 여론조사는 70 이제 60을 좀 넘어가는 추세도 있고 그런데 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초반에 안착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이미 전체적인 이미지가 야, 이재명 내가 안 찍었지만 잘하네 이 느낌을 주려고 스피디를 좀 내는 것 같은 측면이 있어요. 그 실제로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아까 30일 기자회견 얘기했잖아요. 그 네. 지났을 때 그 지지율로 높은 지지율 유지하다가 조금씩 내려가는 그 수준 논란을 계속 만들 테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남북 정상회담이 최대치로 끌어올렸던 측면이 맞아요. 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는 50% 겨우 넘는 수준이었어요.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경험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신감 있게. 성남시장 때도 시작보다 끝이 더 지지율 높았고 경기도지사 때도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았고 했던 경험치가 있어서 그런 자신감을 저는 보여주는 네. 발언이었다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재명 스타일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막 기다리게 하거나 막 숨통 조이게 하거나 이런 거 안 하는 거고 송미령 장관 유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나름대로 어떤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믿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세상 살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결과만 갖고 상대방 비판하면 안 됩니다. 결과가 나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한테 그의 의도를 한번 믿어줄 필요가 있는 시기예요. 자, 대롱이 오빠님 주식장에 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유빛깔 봄봄 사랑해요. 장가 가고 싶다. 제법 빨리 와. 프로포즈야? 최지성님, 세하프나님,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주세요. 아, 새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내가 뭐 그 어려운 걸 왜 해? 내가 강선우 장관 후보자한테도 그랬다니까요. 축하보다는 애도를 드립니다. 뭐 그렇게까지 어렵게 살기 이거 뭐지? 우리도 이거 어렵긴 해. 어렵긴 한데 내 체질은 이게 더 맞는 거죠. 그렇죠. 하던 일 해야지. 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막 간 그거 그냥 100만 명, 3명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들불 초원의 빛님, 우리 푸나님은 방통위로 갑시다. 이분들이 지금 자꾸 보내시려고 제복을 하는데. 나가라고 그러고. 근데 그건 좀 고려해봐 주셔도 아까 될 법무부 것 장관도 같아요. 있었어. 법무부 장관이요? 근데 그건 방통위 쪽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우리 푸나님은 방통위로 갑시다. 멍멍 소리하는 언론사들 손 좀 봅시다 하셨는데 예. 그건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저는 이제 방통위로 혹시 가더라도 빵을 안 먹겠습니다만. 아니 가시면 빵 사달라 하려고 그랬는데 법카로. 내가 봤을 때 남영희 위원장도 네. 아마 조만간 부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와우. 와. 와우. 임생 가고 싶어? 그래? 아니면 새날 남고 싶어? 새날 있을게요. 그럼 아, 왜 그러세요? 일 많이 안 하고 청와대 일해본 싶어요. 사람은 알아. 그것이 좋은 자리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럼요. 그 임플란트 보험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이었는데요. 전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실 사람들 있잖아요. 때문에. 제가 이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 우리 같은 방송도 국정 운영 파트너예요. 네. 그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언론사들은 단독 많이 하지만 모든 언론사가 매일 단독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슈 파이팅 할 때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같이 싸워주는 게 여론 만드는 데 더 중요합니다. 그 국정 파트너인데 굳이 그 이재명 정부에까지 들어가서 뭘 열심히 하라 이렇게 하시는 건 폭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생 좀 해봐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지.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